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1부 강의 잘 봤죠? 1부에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제로 했어요. 알겠죠? 국어 스페셜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요 시간이다 라는 거죠, 시간. 그래서 2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자, 핵심은 뭐냐면 왕급조절이에요. 알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잘 보이죠? 좀 더 다른 말로 힌트를 주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알겠죠? 잘 보이죠, 여러분들? 완급조절, 선택과 집중.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감이 잡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왜 필요하고 시간을 왜 줄여야 하는지, 그래야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국어는 보통 이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죠. 왜죠? 국어, 문학, 비문학. 왜 나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죠? 읽는 법이 다르다. 이건 많이 이야기했죠, 제가. 읽는 법이 다르다. 그쵸? 문학은 쉽게 얘기하면 감상이다. 감상. 비문학은 뭐다? 분석이다. 됐죠? 분석하는 것이다. 문학은 감상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죠? 문학은 크게 시와 소설이 있는데, 뭐 수필이나 좀 긴 것들이 있죠, 긴 거. 이런 것들 다 소설로 넣을게요. 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감상법이 있다. 시의 감상법은 세 글자로 시퀀스다 라고 했죠. 네, 시퀀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영상을 보고 오면 좋은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장면과 씬과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하나의 느낀 점, 자, 두 글자로 사연, 이런 것들이 생기죠. 장면과 장면이 이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교훈을 준다든지, 그쵸? 아니면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죠. 이야기가 되죠, 이야기. 이렇게. 그게 바로 뭐다? 시퀀스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좀 세밀하게 표현을 하면 짧은 이야기인데 중점적으로 좀 강하게 포커스를 때리는 거? 사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할 게 없어요. 표현할 게 사실 없어요, 이걸. 그래서 시퀀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소설은 이해됐죠, 일단. 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 소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시퀀스가 한 3개 정도가 결합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한 지문으로 나오죠. 이게 바로 문학 감상하는 법이에요. 알겠죠? 문학은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어떻게 했죠? 빨간색으로 써줘야지. 문학은 이, 미, 지, 화를 잘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비문학은 어떻게 돼요? 비문학은 제가 한번 영상 실어놨는데요. 이 비문학 배경지시편 계속 찍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너무 필요한 거니까. 전개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비문학, 그쵸?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제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있어야 되니까 좀 강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 있냐면, 크게 2개예요. 진짜요? 네. 크게 2개입니다. 크게 2개예요. 하나는 어떤 단어, 현상, 또는 과학, 이런 거. 하나의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실험. 여기에 대해서 집중 조명 때리면서, 그쵸? 설명하고, 비교하는 거. 이렇게 전개가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2개예요. 크게 2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요. 알겠죠? 이런 단어 현상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돼요. 문제 많이 풀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 그때 국어 단어장에서 개념 정리만 해보세요. 개념 정리. 이게 그나마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고요. 사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사실 그게 최고죠. 그런데 뭐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사실. 그래서 대처가 잘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대처할 수는 없어요. 어떤 지문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다른 곳에서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국어 풀 때 10분만 더 있으면 여러분 문제 맞춘 적중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10분만 더 있으면요, 한 지문을 하나에서 두 개는 더 풀 수 있을걸요? 그쵸? 혹은 큰 지문, 이제 엄청 긴 거, 유행 타는 거. 그래서 문제가 6문제 나와. 이런 거 10분이면 풀거든요. 6문제면 벌써 대학이 몇 개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쵸? 과가 몇 개 바뀌고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는 누가 어떻게 하면 10분을 더 벌 수 있느냐의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대비는 다 할 수 없지만 대비는 최대한 하자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읽는 법에 대해서, 전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핵심을 주로 공부하지,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팔 수는 없죠. 그쵸? 꼭 시험에 나오는 거. 그쵸? 혹은 쌤이 찝어준 거. 요런 거 위주로 공부하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교 시험 잘 보려면은 필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찝어준 게 거기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문장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꼭 봐야 될 게 있고요. 버릴 게 있고요. 이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됐어요? 자, 이게요, 시, 소설, 문학의 부분과 비문학의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버릴 게 있고, 그쵸? 잡을 게 있고. 그래서 버릴 것은 어떻게 해요? 속독, 빨리 읽기. 알겠죠? 취할 것은 자세히 읽기. 일단 요 구문 먼저 한번 해보기.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좀 보기 편할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문화 수업하려고 잠깐 준비해 놓은 건데요. 네, 조금만 봐주세요. 예를 들게요, 예를. 자, 잘 보이죠, 여러분들? 네. 보면 색깔이 다 엄청 많죠.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거는 그쵸, 초록색, 어떤 건 노란색이죠. 이게 뭔 소리냐면 노란색은 대화예요, 대화. 알겠죠? 이게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라는 현대 소설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배경 설명이에요. 사건 설명. 알겠죠? 그리고 초록색. 이 초록색이 뭐냐 하면은 작가가 혼자서 말한 거예요. 혹은 작가가 혼자 생각을 실어놓은 거죠. 이게 고전 시가에 이런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 소설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빨간 거, 노란 거, 초록.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빨간 거예요, 빨간 거. 당연히 빨간 거. 알겠죠? 그 다음은 노란 거. 그 다음 초록.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미지화를 구체적으로 시켜야 될 건 뭘까요? 당연히 빨간 거. 알겠죠? 그 다음은 노란 거. 그 다음은 초록. 그쵸? 여기서도 초록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초록 부분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뭐 B라고 해가지고 문제 나오는 거 보이죠? 그쵸? 여기서도 핵심만 딱 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버릴 거, 그리고 자세하게 읽을 게 있는데요. 버릴 것도 뭐 문단 전체를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럼 보이죠? 네. 자, 이건 뭐냐면요. 유충열전. 보이죠? 유충열전이라는 고전 시가예요. 자, 고전 시가는 현대랑 좀 많이 다르죠. 그쵸? 현대는 빨간색이 많이 없죠. 근데 고전은 어때요? 빨간색 엄청 많죠. 이 빨간색이 뭐냐면 배경 설명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노란색은 뭘까요? 대화죠. 그렇죠? 그럼 파란색은 감정이에요. 감정.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현대소설로 오면은 초록색이 엄청 많죠. 그럼 여기는 파란색이 엄청 적어. 이게 현대와 고전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고전소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고전소설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건에 대한 설명, 배경에 대한 설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전은 좀 천천히 푸는 게 좋아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만 따라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거는 뭐 아직 풀어줄 건 아니지만 수업할 거 일단 좀 준비해 놓은 건데요.
중요한 거는, 찾을 거는, 소설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빨리 읽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됐죠? 시나 소설에서도 보면, 이게 깊숙하게 읽어야 될 부분, 집중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빨리 읽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비문학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에서도 여러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핵심은 미술, 주제는 미술입니다. 미술. 미술 지문이에요. 자, 그때 기억나요? 비문에 얘기했을 때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인물, 그쵸? 그 다음 주장, 이렇게 엮는다고. 그렇죠? 기억나죠? 이게 사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되는 글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일단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나머지는 뭘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겠죠. 알겠죠? 비문학은 제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문제풀면서 많이 할 건데요. 미리 문제 푸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지문 볼 때 우리는 보통 두 갈씩 문장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앞에. 그 다음에 뒤에는 뭘까요, 그럼? 여기를 보충해주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설명해주는. 그러면 우리 비문학 읽을 때 앞에는 천천히. 그냥 앞에 내용 완벽히 이해했어. 그럼 뒤에는 이런 흐름이겠네라고 쭉쭉 빼야죠. 똑같이 자세히 읽는 게 아니고. 알겠죠? 이런 감이 있어요. 이런 감이. 이런 감이. 그 다음에 비문학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생길 거예요,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중해 준 거예요. 집중.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정해져 있죠.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비교. 그쵸? 전개 방식. 또 비교 대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그 사건화, 사실. 그쵸? 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 문장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추론 문제는 보통 어디서 나오죠? 핵심어 추론 맨날 하잖아요. 그쵸? 네.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또 하나는 문법.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읽다 보면 문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면 좋은 게 지문을 그냥 읽어보고요. 막 읽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낼 것인지 생각해보기. 알겠죠? 이런 플랜이 돼 있으면 비문학을 쭉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오겠네 라는 자연스러운 감이 잡혀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조금 이해되죠? 이거는 사실 문제풀이에서 많이 다룰 건데요. 이거를 언제쯤 강의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은 돼요. 왜냐면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피드를 최대한 내고 있는데 영상 찍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알겠죠? 근데 먼저 이것을 제가 강의 영상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좀 내가 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많을 것이고 또 국어 시간 어떻게 줄여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혼자 많이 하면서 참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혼자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 똑같으니까. 그런데 핵심은 감이다. 알겠죠?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공부만 한다 그래서 국어는 절대 오르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네.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자세하게 파고들면 뭔가 있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네. 이런 거 하나만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국어가 확 올라요. 확.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 그래서 이런 거 발견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굴리세요. 그러면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어에 대해서 최대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됐죠?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또 국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됐죠? 많은 고민이 풀렸을 거라고 믿어요. 감이 좀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당연히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네, 알고 해.
다음 주 넷으로 여기 영상 보고 영상 좀 올려주세요 라고 또 요청도 해주시고요. 왜냐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또 개인적인 내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또 학업 고민이라든지 대학 상담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메일 주세요. 알겠죠? 그럼 최대한 저도 보고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요청은요, 유튜브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대한 영상 그 댓글 반영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